(7월) 미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5%로 전달과 같게 나와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볼스헤드 공장에서 생산된 델리 육류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병해 9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CDC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절로 향하는 8월 말 대선 판세에서 7대 경합지들에서는 모두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첫 언론 인터뷰에서 중산층 강화, 생활비 인하, 공화당원 기용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7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2.5%로 전달과 같게 나와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스몰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0.5%포인트 빅컷 가능성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7월에 전달과 같게 나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7월의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전달보다는 0.2%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5% 인상으로 전달과 같게 나왔다고 연방상무부가 30일 발표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미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과 서비스 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물가인 PCE는 6월과 7월에 똑같이 2.5%를 기록했으며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와도 같게 나왔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7월에 2.6%로 역시 전달과 똑같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7월에 미국민 소비자들은 개인 소득이 전달보다 0.3% 늘어난 반면 소비 지출은 0.5%로 늘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는 소비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저축률은 7월에 2.9%로 더 떨어지며 2022년 6월 이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번 돈보다 많이 쓰면서 저축액을 꺼내 쓰거나 신용카드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의 소비 지출과 소비 지출 물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조정의 때가 왔다고 선언한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 회의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다 확실하게 굳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에 기준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100%인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경제 전문 언론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9월 18일에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0.5포인트나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지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에 현재의 5.25 내지 5.5에서 5 내지 5.25%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69.5%로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 30.5%보다 2배 이상 높게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9월 18일 회의에 앞서 6일 발표하는 8월 고용지표와 11일 나오는 8월 CPI 소비자 물가를 보고 스몰컷인지 빅컷인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8월 고용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되면 한꺼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전격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델리용 햄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델리 육류에서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발병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보어스헤드 공장에서 유통된 제품에 리스테리아균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델리 육류와 관련된 리스테리아 발병으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약 60명이 입원했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곰팡이, 녹병, 곤충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미국 농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USDA 검사관이 지적한 위반 기록이 69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육류를 다루는 세면대 주변, 훈제실 사이에 있는 냉각고에서 곰팡이가 발견됐으며 물이 새거나 웅덩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웅덩이 안에서 녹색 조류가 자라기도 했다고 연방 검사관들은 전했습니다.
보어스헤드 공장에서 유통된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진 후 생산된 모든 델리 육류를 리콜했었습니다. 리스테리아 박테리아는 토양과 물, 썩어가는 식물을 포함한 습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 및 설사가 발생하며 심할 경우 혼란, 균형 감각 상실 및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는 18개 주에서 약 60건의 입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건, 일리노이, 뉴저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뉴멕시코, 뉴욕에서 각각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보어스헤드는 계속되는 조사에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700만 파운드의 즉석식품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리버브루스트, 햄, 쇠고기 살라미, 버지니아 공장에서 만든 다른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CDC는 2011년 캔털루프와 관련된 리스테리아증 발병 이후 가장 큰 발병이라고 전하며 냉장고에 남아있는 보어스헤드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수요일에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델리 육류는 차갑게 먹기 때문에 제품과 접촉한 냉장고 서랍과 선반을 포함한 모든 표면을 청소하고 살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어스헤드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 USDA로부터 처벌을 받을지는 불분명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모기와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DC는 여름의 끝자락 노동절 연휴에 찾아온 불청객 모기는 갖가지 바이러스를 옮겨와 질병을 일으킨다며 이전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모기가 가장 번식하기 좋은 시기인데 올해는 우기까지 겹쳐 모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에 한 번 벌레 퇴치제를 꺼냈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노동절이 연이어 있는 주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모기 매개 바이러스, 특히 서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나일 바이러스는 큐렉스 모기가 전파하는 것으로 이 모기가 아픈 새를 물면 새는 감염된 후 사망에 이르고 만약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퍼질 만큼 감염되기 쉬운 특성을 가졌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서나일 바이러스는 289건이 기록됐는데 이 환자 중 대부분인 195명은 뇌염이나 마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를 겪었고 최소 18명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벌레는 고여있는 물에 알을 낳기 때문에 서나일 바이러스는 우기의 정점을 찍는데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고 우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번식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게다가 어제 오늘 비가 내려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시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모기 전문가이자 의료역학자인 에린 스테이플스 박사는 작년과 달리 바이러스 확산 속도 시기가 빨라졌고 이미 텍사스와 뉴욕의 경우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방충제를 사용해야 할 정도라고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서나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모기를 물린 후 3일에서 2주 사이에 발열, 두통, 피로,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바이러스는 혈액 검사를 해야 공식적 진단을 내릴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중추신경계에 침투해 뇌나 척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의사는 척수 검사를 통해 환자의 뇌 주변 체액을 검사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 물림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디트, 피카리딘이 함유된 살충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노동절로 향하는 8월 말 대선 판세에서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오차범위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대 경합지들 가운데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블루월 3곳에서 우세한 반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레드월 3곳을 지키고 한 곳에선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에선 전형적으로 노동절 표심대로 백악관 주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올해에는 우여곡절 때문인 듯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미 전역에서 나오는 148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8월 30일 현재 전국 지지율에선 해리스 후보가 49.3%대 트럼프 후보 45.5%로 3.8%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가 5%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승기를 굳혔다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한다는 7대 경합제들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지역들이 3곳씩으로 같은 데다가 1%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곳이 많아 역시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블루월 3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19명의 펜실베니아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30일 현재 역전에 성공해 0.8%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5명이 걸린 미시건에선 해리스 후보가 1.7%포인트 차이, 10명의 위스콘신에선 1.9%포인트 차이로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명이 걸려있는 조지아에선 48.1%대 48.1%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벨트 레드월 지역으로 분류되는 16명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아직 0.3%포인트 차이로 우세하고 11명의 애리조나에선 0.4%포인트, 6명의 네바다에선 0.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레드월들도 크게 흔들려 해리스 후보에게 역전당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지도를 내걸고 승부를 가늠해보고 있는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아성에서 226명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고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아성에서 219명을 얻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9명의 펜실베니아, 16명씩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15명의 미시건, 11명의 애리조나, 10명의 위스콘신, 6명의 네바다 등 7대 경합지에 걸린 44명의 선거인단을 놓고 겨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대통령 선거인단 맵에서 민주당 아성들에 걸려있는 226명에다가 블루월 3곳에 걸린 44명만 더하면 이른바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270명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돌풍을 차단하려면 대형 표밭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고 레드월드를 수성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의 승자가 백악관 주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 후 처음 가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중산층 강화, 생활비 인하 약속을 실천하고 공화당원을 강요해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경험을 살려 국경에서의 갱단과 마약, 인신매매 등을 철저히 막고 석유 시출을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클린 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를 추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만에 새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올라섰고 60여일 남은 대선 캠페인에 나서 있는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 팀 월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후보 수락 후 처음으로 CNN과 인터뷰를 갖고 언론 질문에 답변하는 시험을 치렀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9일 밤 방송된 CNN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는 물음에 중산층을 확장하고 식료품과 주거비, 보육비 등 생활비를 낮추는 일부터 최우선 실천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I will tell you first and foremost, one of my highest priorities is to do what we can to support and strengthen the middle class. So what would you do day one? Day one, it's going to be about, one, implementing my plan for what I call an opportunity economy. I've already laid out a number of proposals in that regard, which include what we're going to do to bring down the cost of everyday goods.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자신은 식품과 주거, 의료, 보육 등에서 affordability, 이용 가능성, 경제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취임 첫날부터 신생아 가정에 최대 $6,000까지 제공하는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복원하고 첫 임기 4년 동안 300만 원의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시작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You are right. Prices, in particular for groceries, are still too high. The American people know it, I know it.
which is why my agenda includes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the price of groceries. For example, dealing with an issue like price gouging, what we need to do to extend the child tax credit to help young families be able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in their most formative years, what we need to do to bring down the cost of housing. 해리스 후보는 그 같은 공약들을 이미 3년 반 동안 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취임 초기에는 팬데믹으로 1,000만 개 이상 사라진 고용시장과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데 주력했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경제 회복을 빠르게 이뤄냈고 이제 물가 안정, 이용 가능성 확대 등에서 더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국경 통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으로서 갱단과 마약, 인신매매 조직들을 강력히 단속해 처벌한 경험을 살릴 것이라며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의 최대 이슈인 쉐일 석유 시추 금지에 대해 2020년 대선 때부터 이미 시추 금지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대통령으로서도 석유 시추는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Pretty big issue, particularly in your must-win state of Pennsylvania. Sure. Do you still want to ban fracking? No, and I made that clear on the debate stage in 2020, that I would not ban fracking. As vice president, I did not ban fracking. As president, I will not ban fracking. 해리스 후보는 국경 통제나 석유 시추 금지 반대 등에 대해 나의 가치관까지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적용해 실용주의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강조하고 시추를 금지하지 않고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클린 에너지를 확대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나는 미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선되면 내각에 공화당원을 강요로 기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You had a lot of Republican speakers at the convention. Will you appoint a Republican to your cabinet? Yes, I would. Anyone Yes, in I mind? would. 언론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온 해리스 후보가 언론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 10일 트럼프 후보와 대면으로 맞대결을 벌이는 첫 대선 후보 토론으로 더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